안녕하세요. 컴스 강좌 조윤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ITQ 엑셀 자격증 2016 버전 기출문제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 7월 이후에 출제된 문제부터는요. 2016 버전으로 시험을 응시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년까지 2010 버전으로도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응시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2010 버전으로 시험을 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기출 문제를 풀이해 보면서요. 이전 것과 변경된 게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셀 2016을 실행하셔 가지고요. 저장하기부터 먼저 해볼 건데요. 파일 메뉴를 클릭하셔서요.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찾아보기를 누르셔 가지고요. 문서예요. 내 PC의 문서로 가셔서요. ITQ 폴더방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내 PC의 문서 ITQ 폴더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이름은 수험번호의 성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험번호가 1, 2, 3, 4, 5, 6, 7, 8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자기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장소는 문서의 ITQ 폴더방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상단에 이렇게 수험번호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시트를 그룹을 해야 되는데요. 엑셀 2016 버전에는요. 시트가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땐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더하기가 추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더하기를 2번을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시트 1에서 클릭하시고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시트 3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그룹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작성한 모든 내용들이 시트 3까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A열을 클릭하셔서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열 너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 열 너비 1은요. 문제를 보면은요. 여기에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A열의 열 너비를 1로 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이 지시사항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모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모두 선택할 땐 컨트롤 A를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버튼 A와 1 사이에 있는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모두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 위 상단에 글꼴란에 클릭을 하셔서요.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기본적으로 11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에 서식에는 글꼴이 굴림에 11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정렬은 숫자나 핵의 서식은 오른쪽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항 블럭이 잡혀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서식은 지정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트마다 이름을 변경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땐 시트 1에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요. 제 1 작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두 번째 시트 2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제 2 작업. 시트 3에서 더블 클릭해서 제 3 작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1 작업 시트에 클릭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 여기에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해제가 되어 있는 걸 꼭 확인하시고 글자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B4 셀에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요. 관리 코드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키 치고요. 대문자니까요. 캡스락을 켜놓고 입력하시면은 훨씬 더 입력하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제가 시간이 좀 걸리므로 이렇게 미리 입력을 했거든요. 입력을 하다 보면 열의 너비가 이렇게 좁아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열의 경계선에서요. 더블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맞춤이 되겠죠.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부분은 입력하지 않았거든요. 여기는 보면 연회비 밑에 국내 전용에서 두 줄이 입력돼 있잖아요. 입력을 하실 때 연회비를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국내 전용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하고자 할 때는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엔터 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줄에 여러 줄을 입력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안 될 때는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도 똑같이 포인트 Alt 엔터 적립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퍼센트 부분이 들어가서 입력을 안 했는데요. 원래 정확하게 입력하려면 2.1 입력하고 Shift 키 누르고 5번 숫자키를 눌러줘야지 퍼센트가 나옵니다. 이럴 때 자릿수가 두 자리가 나왔다 그럴 때는요. 상단에 보면은요. 여기에 자릿수를 줄이는 단추가 있죠. 이 버튼을 가지고 선택을 해주면 자릿수는 조정이 되겠죠.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일일이 입력할 때마다 퍼센트를 입력하려니까 불편하다 할 때는요. 여기에는 자동 채우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숫자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찍히겠죠. 자, 여기에 보면 연회비 국내 전용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여기다 클릭하고 내가 입력을 해줘도 되지만 우리 상단에 보면 여기 입력해 놓은 거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우리 복사하기는 컨트롤 C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클릭하고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쉽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행을 맞추고자 할 때도요. 여기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두 줄을 입력했는데 글자가 다 나오질 않는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4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면 맞춰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테두리 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테두리를 줄 때는 원칙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A를 누르게 되면은요. 연속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물론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영역에 클릭돼야지만 연속 범위가 되는 거고요. 빈 셀에 갖다 놓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범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상단에 있는 테두리 버튼을 누르셔서요. 모든 테두리를 누르시고요. 다시 삼각형을 눌러서 굵은 상자, 즉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쪽 범위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바깥쪽이 굵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하실 때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최근에 굵은 테두리를 했기 때문에 이 버튼을 그냥 누르면 바로 주어지겠죠. 이렇게 자기가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문제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보겠습니다. 자, 이쪽 통신비 할인과 한국카드사,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즉 여기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요 부분 같은 경우는요, 병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꺼번에 내가 지정하고자 할 때는요, 우리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또는 클릭을 하시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겠죠. 컨트롤 키는 떨어진 범위를 지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범위를 드래그를 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고요. 여기 있는 부분도 드래그를 하고요. 이 부분도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 있는 병합을 눌러 주시면은요, 이렇게 병합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한꺼번에 범위 지정해서 병합하고자 할 때는요, 드래그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각선 주는 방법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외워두면 좋은 거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컨트롤 상단에 있는 숫자키 1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1번은요, 셀 서식에 들어갈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엑셀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꼭 외워두면 좋겠죠. 컨트롤 1번입니다. 셀 서식 들어가서 어떤 명령을 주고자 할 때는요, 명령을 지정해서 컨트롤 1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대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갖다 놓고 컨트롤 1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두리에 갑니다. 테두리에 가서 이쪽에 있는 대각선 있죠? 이걸 누르고 여기 반대 방향 대각선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대각선이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입력하는 것까지는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출력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니까는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요, 세 자리마다 컴마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도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있는 부분을 드래그 하시고요. 떨어져 있는 범위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상단에 있는 컴마 표시 있죠.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샵이 나왔을 때는요, 열 폭이 좁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땐 이 상단에 있는 열 너비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고 지시사항들을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를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자, 제목은 조금 이따 우리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B4에서 J4, G4, I14를 뭐로 해라? 주황으로 채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도 한 번에 하고자 할 때는요, 드래그를 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 상단에 채우기 버튼 있죠. 이 채우기 버튼에 주황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하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에 H14셀에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목록 범위는요, 여기 B5에서 B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읽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H14에 갖다 놓고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목록을 지정할 때는 이 부분에 목록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갖다 놓습니다. H14셀. 그리고 유효성 검사는요. 상단 데이터에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 단추를 눌러주면 훨씬 더 편하겠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제한 대상은 반드시 목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원본 범위가 뭐라 했죠? B의 15에서 B의 12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부분, 즉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유효성 검사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요. 여기 보세요. 위에 보면 DJ2에 312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삼각형을 클릭해서 여기 부분을 클릭해 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자 보세요. HA5에서 H12셀의 영역에 자, 셀 서식이란 말이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제가 아까 셀 서식은 뭘 들어가면 된다 했죠? 컨트롤 숫자 1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숫자 뒤에 명을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숫자가 세 자리마다 컴마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용자 형식 같은 경우는요. 샵입니다. 샵, 컴마, 샵, 샵 0을 찾아주시고요. 그 뒤에 우리가 뭘 입력하면 된다고요? 명이라는 글자를 입력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가입자 수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컨트롤 1번이 셀 서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표시 형식으로 가셔서요. 여기 사용자 지정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 샵, 샵 0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글자를 입력할 땐 큰 따옴표를 하고 명을 입력하면 되겠지만 한글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를 생략해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명이라고만 입력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보기에 이렇게 15,720명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대로 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출력 형태를 보니까 조금 넓네요. 조금 넓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볼게요. 자, 이름 정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시사항 F5에서 F12 영역을 연해비로 뭘 해라? 자, 이름을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지시한 대로요. F5에서 F12 영역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름 상자를 어디서 지정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이면은요. 자, 블럭을 지정하시고요. 여기에서 여기 보이나요? 이쪽이 이름 상자란입니다. 여기에 연해비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연해비 하고 엔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름이 연해비라고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문제의 지시사항대로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상단으로 올라와서요. 우리가 한번 자, 여기 제목 도형을 만드는 방법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영역이 제목과 결제란을 넣으려면요. 조금 행의 높이가 좁습니다. 그럴 때는요. 1부터 3까지를 드래그를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여기에 행 높이라는 게 나옵니다. 행 높이를 눌러서요. 우리가 한 23 정도 줘보는데요. 여기서 23이라고 되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임의로 드래그해서 행 높이를 조정해 주셔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숫자를 준 겁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고요. 자, 이 도형을 찾아야 되겠죠?
도형은 삽입에 있습니다. 삽입에 도형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사각형에 보면은요. 자, 여기 잘린 위쪽 모서리라는 거 보이나요? 이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출력 형태를 보고요. 자기가 이렇게 자, 맞춰주겠죠? 집에서 조금 더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고 이렇게 자기가 맞춰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지시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도형은요. 그림자 오프셋 위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효과에 들어가면은요. 여기 도형 효과 눌러보면 여기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싹 갖다 놔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오프셋 오른쪽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자, 글꼴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는 노랑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하려면은요. 어디로 가냐면은요. 홈 탭에 가야 됩니다. 홈 탭에 글꼴 크기를 지정하는 서식이 있거든요. 자, 홈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홈 탭을 누르시고요. 글꼴은 굴림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크기는 24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줍니다. 그리고 굵게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채우기 버튼을 눌러서 노랑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글자 색상 버튼을 눌러서요. 검정을 눌러줍니다. 여기까지가 여기 지시사항대로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해줘야 될 건 뭐냐면요. 상단에 보면은요. 우리 출력 형태를 보면 수직, 수평, 즉 다 가운데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되겠죠. 자,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홈 탭에 와서 해줘야 될 내용은요. 여기에 글꼴 크기,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와 글자 색상과 여기 수평, 수직 다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제목에 대한 거는 끝났고요. 자, 이번에 이제 중요한 게 결제란입니다. 자, 이 결제란에선 이전 버전과 2016 버전의 차이가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보면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 이게 그림으로 복사라고 나온 게 아니고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전 버전과 새로 바뀐 버전의 차이가 됩니다. 자, 결제란은 이것도 특히 뭐 어디에서 작성해라 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결제란 만들기는요. 이것도 어디 위치에 작성하는 또 상관이 없는데요. 자, 저는요. L에 18셀에다가 작성을 해서요. 이 결제를 하는 것도 임의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만들어 주셔도 되지만 즉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결제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자기가 임의로 크기를 조정해서 내가 해줘도 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열 너비를 4로 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장 찍는 난이라는 거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요. 우리가 행 높이로 어떻게 해요? 임의로 40이라고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 너비와 행 높이를 어디 가서 조정하냐면요. 여기 상단에 보면은요.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단추 있죠? 즉 서식 단추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열 너비와 행 높이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L에 18셀에 클릭을 하고요. 일단 자, 글자를 여기에 보면 두 셀이 하나로 합쳐져 있잖아요. 결제가요.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 있는 병합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글자가 세로 쓰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서요. 여기에 있는 세로 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요. 병합을 하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요. 여기 세로 쓰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결제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고요. 아, 제가 여기 세로 쓰기를 안 눌렀네요. 자,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게 보이나요? 그럼 여기에는 그대로 담당 선임 팀장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이쪽은 우리가 여기 행을 이렇게 늘려줘도 되지만 어느 정도 늘려줘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서식에요. 행 높이에 갑니다. 즉 이쪽 셀에다가 갖다 놓고요. 서식에 어디에 간다고요? 행 높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행 높이를 얼마 준다고요? 40을 주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서식에 행 높이 가서요. 40 주고 엔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결제란도 여기 열 너비를 드래그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서식에 열 너비에 들어가서 임의의 숫자 4를 주고 엔터 합니다. 그러면 여기 조금 비슷하게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록 잡아서 테두리를 주고 잘 때는요.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컨트롤 A 눌러도 된다고 그랬죠? 즉 여러분이 연속 범위, 내가 입력된 범위를 다 지정하고자 할 때는 컨트롤 A 눌러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상단에 있는 테두리 단추를 눌러서요. 모든 테두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사하기가 뭐였죠? 컨트롤 C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복사입니다. 컨트롤 C가 뭐라고요? 복사입니다. 자, 컨트롤 C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갖다 놓고자 하는 자리에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서 아까 문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쓰라 했죠? 여기 그림으로 복사 기능. 자, 이 부분은요. 여기 홈에요. 여기 붙여넣기 있죠? 이걸 눌러서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붙여넣기는요. 여기 붙여넣기 글자 보이죠? 이 부분을 눌러서요. 여기에 있는 붙여넣기 그림으로 복사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붙여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여기에서 자기가 조금 늘려주실 부분은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여기 원본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땐 여기 L부터 해서요. 여기 5까지 범위를 지정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본 지우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복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거는요. 원본하고 지금 자기가 만든 거하고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지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결제란을 잘못 만들었다 그럴 땐 다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주의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이번엔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건데요. 여기서 또 달라진 점이 이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랭크라는 함수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rank.eq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건 뭐냐면요. 랭크라는 함수와 rank.eq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은 랭크 함수를 한번 해보는데요. 기본이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말이 내림차순이라고 나와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 갖다 놓고요. 자, 랭크라는 함수는요. 자, 문제를 보면 포인트 적립률에 대한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식으로 말한다면 포인트 컴마 자, 이렇게 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식을 줄 때, 자, 포인트 적립률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자, 포인트 적립률 셀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전체 적립률 범위는요, 우리가 절대 주소를 해야 됩니다. 즉, 절대 주소 뭘 눌러야 되겠죠? F4번 키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F4번 키를 눌러야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채우기를 해도 에러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는에서요. R, A. 자,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적립률 포인트 있죠? 클릭을 하시고요. 컴마입니다. 그리고 전체 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F4번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 주소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가로를 닫아줘야 되겠지만 그냥 엔터키를 누르시면 바로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랭크 EQ 같은 경우는요. 동일 등수가 나오게 되면 똑같은 등수가 매겨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rank.avg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요. 동일 점수가 나오게 되면 그 동일 점수의 평균값이 나옵니다. 즉 예를 들어서 5등이 2명이 나왔다.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5.5가 나오게 됩니다. 즉 5와 6의 평균이 5.5잖아요. 그래서 5.5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rank.eq나 rank.avg는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요. 단지 여기 전체 범위를 지정해서 F4번 키를 눌러야 된다라는 거. 그 점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 연산자에 써서 어떻게 해요? 위라는 글자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상단에 수시 입력줄에 클릭해서요. Shift 키 누르고 7번을 누릅니다. 그리고 위라는 거는 문자이기 때문에요. 즉 수식과 문자가 결합이 될 때는 %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를 하고요. 여기에 위라고 입력하고 큰 따옴표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채우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채우면 앞에 있는 서식이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채우기 옵션 단추를 눌러서요.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관리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요. if와 mid라는 함수를 두 개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mid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요. 문자열 추출 함수거든요. 즉 우리가 mid를 적을 때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관리 코드겠죠? 문제에 보면 관리 코드에 대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컴마. 자, 기준 시작되는 숫자 셀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기에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1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따라가서 여기에다가 3,1을 주게 되면은 추출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관리 코드가 3이고 1이면 즉 말해서 여기에 보세요. DJ2 자, 요 2가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첫 글자 1을 가져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2, 7, 4, 1 요걸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 주면 mid라는 함수는 끝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mid만 끝나는 게 아니라 if라는 조건문이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if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함수에 조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if는요. 자, 조건이 같다. 뭐하고 같으면 1하고 같으면 뭘 주겠다? 직영점을 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직영점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또 2이면 이라는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을 들어갈 때는요. 자,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겠죠. if문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어떻게 해요? 2가 되게 되면은 뭘 주겠다고요? 대리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외에라고 되어 있는 거는 if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글자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주면 여러분이 이렇게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식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는 하고요. 연속으로 해줍니다. if 순서대로 그 다음에 mid 들어가 있죠. 그럼 m에서 mid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에 이제 mid라는 함수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함수 마법사를 누릅니다. 자, 그런 다음 조건이 어디예요? 제가 여기 뭐라고 했죠? 여기 관리 코드라 했죠? 관리 코드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거는 여기 두 번째도 누릅니다. 3. 그리고 밑에는 1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mid 함수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if 함수로 다시 넘어가야 된다. 그럴 땐 여기 수시 입력줄에 if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if문에 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첫 번째 게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그대로 해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조건은 뭐예요? 는, 같다, 뭐하고, 1하고 같으면 즉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 자, 그런데 나중에 또 if문에서 똑같은 조건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땐 하나의 팁인데요. 일일이 mid 또 들어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드래그 해가지고요. 오른쪽 복사를 하나 해둡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참값을 적으라는 겁니다. 뭘 해주겠다고요? 직영점이라고 되어 있죠. 1에 만족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팁이 뭐냐면요. if라는 함수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세 번째에다가 꼭 클릭을 해주시고요. 추가로 if문을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는요. 여기 있는 상단에 눌러서 여기 if문. 자, 즉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 추가. 이게 추가 함수입니다. 내가 추가로 함수를 더 써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여기에 있는 추가 함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갖다 놓고 여기 눌러서 if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if문이 다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조건이 똑같잖아요. 2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붙여넣기.
그리고 1 돼 있는 걸 지우고 2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리점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값은 뭘 해준다고요? 여기에 이벤트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벤트 행사라고 입력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는이 빠져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은요. 자, 구해졌으니까 채워보겠습니다. 자, 채우고 여기는 채우기 옵션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통신비 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평균.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썸이프라고 되어 있는 함수는요.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즉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부분합. 그리고 count if는 뭐냐면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평균이니까 합계 나누기 개수며 평균이잖아요. 그럼 썸if 함수를 구하고 그 뒤에 슬래시 하고요. 그 다음에 countIf라는 함수가 들어가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썸if를 구할 때 뭐에 대한 합계냐면요. 통신비 할인에 대한 걸 찾아서 카드 포인트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는에서 썸if 들어가서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자, 통신비 할인은 어디에 있죠? 조건을 찾을 범위니까요. 자, 프로모션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건을 찾을 범위가 되는 거고요. 조건은 뭐가 되겠죠? 통신비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조건을 찾을 범위는 프로모션이 되는 거고요. 자, 조건을 찾을 범위는 뭐라고요? 프로모션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는요. 카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우기를 한다 그럴 때는요. 조건을 찾을 범위나 합계를 구할 범위는요. 전부 다 절대 주소가 돼야 됩니다. 즉 뭐가 돼야 되냐면은 원래 조건을 찾을 범위와 합계를 구할 범위는 드래그하고 나서요. 우리가 F4번 키, 즉 절대 주소를 눌러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만 구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생략해도 되겠죠? 하나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 범위를 자기가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썸if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countif는 썸if에서 한 개만 빼면 됩니다. 즉, 요렇게만 됩니다. 자, 요것만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 이것만 들어가게 되면은 countIf가 되는 겁니다. 자, 썸if의 식을 알면 countIf도 쉽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이거 포인트 적립률이네요. 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는에서 썸, 자, 썸if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함수 마법사 들어가고요. 자, 함수 마법사를 들어가는 거는요. 우리가 조건을 적을 때 이렇게 문자열 같은 경우는 꼭 큰 따옴표를 열고 닫아줘야 되고요. 또 중간중간 구분하기 위해서 컴마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다 갖다 놓게 되면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함수 마법사를 쓰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건을 찾을 범위는 뭐라고요? 자,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부분을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통신비 할인입니다. 자,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는요. 자, 포인트 적립률이거든요.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확인을 하면 일단은 여기 썸if라는 게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끝에다가 클릭하고요. 나누기잖아요. 평균이니까요. 자, 여기서 count if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count if가 있네요. 더블 클릭하고요. 함수 마법사 다시 들어갑니다. 자, 포인트, 즉 통신비 할인율은 어디에서?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통신비 할인율이 몇 개냐, 즉 몇 개냐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조건은 뭐라고요? 통신비 할인이라고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0.01867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백분율을 쓰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선택에서 백분율은 요겁니다. 여기 퍼센트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소수 자릿수 늘림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거를 2번 누르면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SUMIF와 COUNTIF는 구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dsum. 자, dsum. d가 붙은 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특징이 범위를 지정할 때 무조건 제목부터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줄 때도요. 자, 보세요. 카드사가 한국이. 그러니까 즉 조건을 줄 때도 카드사 한국 같이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볼게요. dsum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dsum은요.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즉 범위가요. 여기에서 기본으로 B4에서 H12까지는 범위를 꼭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전체로 다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필드 수는 나타낼 필드 수를 말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뭘 하라고 돼 있죠? 가입자 수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입자 수가 이 관리 코드부터 범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말한다면 1, 2, 3, 4, 5, 6, 7입니다. 즉 가입자 수는 7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타낼 필드 수는 7을 말합니다. 7. 그리고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이거 말하겠죠. 카드사가 한국 이게 뭐가 된다고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참고로 해주시고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는 ds 해주면 dsum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제목부터 범위라 했습니다. 제목부터 전체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 또는 기본으로 입력된 H12까지 범위를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필드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 보면 숫자라고 되어 있죠. 자, 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나 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숫자 7을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가입자 수 열 레이블이라는 건 제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도 무조건 제목과 같이 즉 카드사가 한국인 거 이렇게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요. 이렇게 구해졌죠. 위에 컴마를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보겠습니다. 여기 lar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arge는 몇 번째로 큰 값이란 뜻입니다. 즉 여기에서 저희가 뭐라고 되냐면 봐보세요. 여기 두 번째로 높은 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가? 연회비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는 해서요. L 하니까 large가 나오네요. 더블 클릭. 자, 함수 마법사 들어가서요. 자, 연회비입니다. 연회비 영역을 지정하시고요. 여기에서 K라는 거는 몇 번째냐는 뜻이거든요. 2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컴마를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는 vlookup 함수를 해볼 건데요. 자, 어디다 들어있죠? H14 셀을 하라고 됐는데 여기에서는 자, vlook 같은 경우는요. 찾는 함수인데요. 자, 이거는 찾을 범위를 말합니다.
찾을 값. 자, 여기서 찾을 값은 지금 요 좀 여기 관리 코드가 되겠네요. 자, 즉 관리 코드죠. 즉 찾을 값은 쉽게 말하면 H14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찾을 데이터 범위입니다. 그리고 나타낼 열 번호. 그리고 뒤에는 0. 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찾을 데이터 범위는 여기서 말할 때 자, 이것도 그냥 범위를요. 자, 문제상으로 했을 땐 그냥 B에 5부터 뭐 H에 12까지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물론 다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타낼 열 범위는요. 뭘 나타내냐면 연회비를 나타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범위를 봤을 때 이것도 연회비가요. 자, 관리 코드부터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찾을 값이 관리 코드이기 때문에 관리 코드부터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왜? 브이룩업이라는 거는 범위에서 첫 번째 열만 검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관리 코드를 찾을 거니까 관리 코드부터 범위를 지정하는 거고, 만약에 카드명을 찾을 거다 그러면 카드명부터 범위를 지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겠죠. 자, 관리 코드부터 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5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나타낼 열 번호는 뭐라고요? 5. 자, 그리고 0은 무조건 문자를 찾는 거니까 일치한 값이라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V 합니다. 자, 브이룩업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함수 마법사 들어가고요. 자, 찾는 값은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H14가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범위는 자, 찾는 게 관리 코드부터니까 상단에 원본에서 관리 코드부터 해서 H의 12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자, 연회비를 나타내는 거니까 다섯 번째 열이 있거든요. 연회비는. 그리고 일치한 값이니까 0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상단에 세 자리마다 컴마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숫자가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요. 제1작업에 조건부 서식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주의사항은 요겁니다. 행 전체. 행 전체는 무조건 B의 5부터 J의 12까지 무조건 범위가 요렇게 됩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인트 적립률 3.50% 이상이죠. 즉 크거나 같다 3.0%. 자, 이게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서식이 됩니다. 서식.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범위를 이렇게 다 지정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 여기 보이나요? 홈에 조건부 서식에서요. 새 규칙으로 갑니다. 새 규칙. 그리고 여기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 란에 클릭하고요. 뭐에 대해서? 포인트 적립률에 대해서 조건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시작하는 포인트 적립률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고요. F4를 몇 번? 두 번. 자, 무조건 외우세요. F4를 몇 번 누른다고요? 두 번입니다. 두 번. 자, F4 두 번 해주시고요. 자, 조건 크거나 같다 3.0 하고 퍼센트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서식 들어가야 되겠죠. 자, 굵게 색은 여기 파랑 나왔을 때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요.
자, 요렇게 주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제1 작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요거를 완벽하게만 잘한다면은 240점을 받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함수 부분은 조금 잘 못하고 이 부분까지만 한다 그러면 한 100에서 120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작업의 마지막 마무리는요. 상단에 보기를 눌러서요. 여기 눈금선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 작업의 마무리가 된 거고요. 제1 작업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